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코너지기 김용조 작가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무슨 얘기할까요? 김큐께서 지난주에 네.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1월 새해부터 단행할 것이다. 네. 라고 하셨는데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한 달 정도 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월 달에는 아마도 또 한 번 뭐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1월에 했어야 되는데 좀 결정을 좀 미룬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뭐 금통위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좋은 결정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인하 쪽으로 갈 거라는 전망들이 훨씬 우세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는 큰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큰 사건은 아니지만 미국 쪽에서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신호가 계속해서 들려오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속도 조절 내지는 심지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만 인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네라는 생각을 한국은행 쪽에서 좀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시장하고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여기서 해버리면 경기가 좋은데 금리 인하까지 해서 유동성까지 강화되고 이러다 보면 코로나 때 고생해서 만들었던 그 인플레이션 잡는 것들이 다시 인플레이션 자극받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당장은 못 할 거야. 그러니까 속도를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심지어 이렇게 경제가 좋다면 이거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확 바뀐 거 이런 부분이고, 다만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미국에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CPI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물가가 실제로 뛰는지를 보는 건데 그거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나와서 인상의 가능성은 좀 사라졌고 뭐 인상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만 속도 조절은 좀 해야 될 것 같아라는 분위기가 미국에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은의 금통위 위원들이 우리가 경기 침체 상황이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인하를 했을 경우에 또 금리차, 미국 한미 금리차가 좀 확대되고 환율 시장도 좀 안 좋은데 일단 미국의 상황을 좀 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한 달 정도 미룬 것 같고요. 또 뭐 앞서도 저희가 국제 뉴스 얘기하면서 얘기 나눴듯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1월 20일 날 있고 1월 20일 날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취해지고 난 다음에 금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미칠 영향들을 분석한 다음에 한 달 정도 뒤에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변동성이 생길지를 모르니까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시켜 보자. 네네. 약간 이렇게 결정이 난 거고, 언론에서는 고환율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랑도 연관성이 좀 있는 건가요?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사정들이,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사정들이 결국 달러와 우리 원화 값어치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원화에 추가 약세의 가능성을 키우는 이제 금리 인하 조치를 내리게 되면 외환 시장이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우려를 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앞문하고 뒷문에 모두 방어벽을 쌓고 집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뒷문 방어벽이 지금 좀 허물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앞문에 있는 병사들을 뒷문으로 좀 보내고 싶은데 앞문 한 500m 앞에 적군이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우리한테 올지 아니면 그냥 저기서 그냥 지나갈지를 판단이 안 서서 당장 지금 뒷문이 위험한데 뒷문으로 병사를 지금 보내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자. 저들이 우리한테 오는지 지나가는지를 좀 지켜보자. 이런 결정을 하느니 내린 것 같습니다. 그 앞문, 뒷문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앞문이 대내외적인 약간 불확실성,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한 환율 변동성을 의미하면 이제 뒷문 상황이 우리 내수 경기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2번이고 3번이고 지금 기준금리 낮춰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병력을 지금 뒷문으로 지금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고 나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상황이 이러니 동결은 했지만
지금은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고 또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GDP 갭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정책 외에도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가급적 빠른 시기에 추경을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자신의 생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규모는 한 15조에서 20조 원 정도 편성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전 하는 보고서에서 이미 나온 상태고요. 그러니까 앞문 병사 뒷문으로 못 보내는 상황이니까 지금 신규 그 병력이라도 모집해가지고 지금 후문으로 지금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추가 경정 예산을 어쨌든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하는 총재 발언에서 네. GDP 갭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실질 성장률하고 잠재 성장률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GDP 갭에는 양의 GDP 갭이 있고 음의 GDP 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GDP 갭은 실질 GDP가 잠재 GDP를 초과하면 우리가 양의 GDP 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경기가 좋아서 약간 과열 국면으로 들어갈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음의 갭은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런 음의 GDP 갭이 커지면 결국에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구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청용 총재가 언급한 GDP 갭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음의 GDP 갭을 말하는 거죠. 추경 편성을 이제 빠른 시일에 필요하다라는 네. 의견을 낸 건데 이게 지금 정치권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앞서 이제 규모는 15조에서 20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자영업자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정부가 써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상황이 국회에서 이걸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좌우를 떠나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을 좀 시급성을 좀 따져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외환시장이나 대외 상황 등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애매하긴 하지만 식어가는 경기나 정치권 상황 때문에 빠른 추경 편성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서 저는 1월에 금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동결이 됐으니까 다음 주 이제 미국도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미국도 동결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아까 뭐 지금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됐고 뭐 내일 아침까지 구속 여부도 결정되고 뭐 이럴 텐데 정치권 상황도 좀 보고 2월 달에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고 나면 하느니 아마도 이날을 2월 달에는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3%거든요. 연말까지 지금 전문가들 연 2.25%나 2%까지 내려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몰 코스로 거의 뭐 3-4번은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상황을 네네. 지켜보기로 하고 이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지지난주에 저희 네. 그 세무지에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미국도 한국도 지난주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요동을 쳤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40%가량 빠지더라고요. 하루에 뭐 40% 빠졌다가 30% 올랐다가 극강의 변동성을 지금 미국에서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는 주식들도 큰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워낙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미국 시장은 매우 안정적이고 좀 평화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무서울 때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상한선 제한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미국은 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0만 원짜리 주식이 하루아침에 0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나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위아래로 제한은 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도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국 주식 투자가 훨씬 아찔할 수도 있다. 이 점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산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아이온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뭘로 유명하냐면 그러니까 일단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들을 제외하면 사실 양자 역할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에서 선도 업체는 맞아요. 규모가 좀 작은 선도 업체는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공동 설립자라는 것 때문에 이슈가 좀 크게 됐어요. 김정상 교수라고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 물리학 박사 그리고 지금은 듀크대에서 전자컴퓨터 공학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요. 최근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이 회사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 회사의 주주의 3분의 1이 한국 사람이다라는 통계도 있거든요. 실제로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인데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이 아이온큐라는 회사의 주식 규모가 25억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7천억 원 수준입니다. 당시 아이온큐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식값어치 다 더한 게 81억 7천만 달러였으니까 우리 돈으로 11조 한 8천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나라 사업개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얼마나 이게 많은 수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글을 소유한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 있거든요. 이 알파벳에 투자한 규모가 24억 9천만 달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한 6천만 달러 정도 더 많이 이 아이온큐라는 회사에 우리나라 사업개미가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 근데 이 양자 컴퓨팅이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지 실현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이 미래 기술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요동을 치게 된 건가요? 상용화 시기에 대한 논란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슨 왕이 CES라는 연초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가전쇼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되려면 적어도 한 20년은 더 걸릴 겁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워낙 이제 그 최근 지난해 한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갑자기 주식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좀 이른바 거품이 좀 끼어있던 주식에 조종의 빌미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업계에 뭐 반박 주장도 나오고 MS가 올해는 양자 컴퓨터 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 좀 올랐다가 빠지고 이러고 있는데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비관적인 발언을 또 내놓으면서 또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아이온큐라는 회사의 주가로만 보면 지난 1월 초에 51달러까지 주당 갔던 주식의 값어치가 27달러 수준으로 빠졌다가 지금은 3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뭐 절반 이상 빠졌다가 조금 올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이 아이온큐라는 주가는 회사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이전에는 10달러 아래에서도 거래되던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5배 정도 올랐다가 지금 한 3배 정도 더 올라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우리 서학개미들이 이렇게 많으면 타격을 진짜 세게 받았을 텐데 네네.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거 어렵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한테 주가까지 전망하라 그러면 너무 어려운 문제긴 한데 다만 이제 미래를 선도할 기술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 개발, 그러니까 투자와 개발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온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양자 컴퓨터 관련 회사들이 이익을 내면서 그때까지 상용화가 될 때까지 견디고 가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 아이온큐라는 회사가 이 분야를 선도 회사라는 건 맞는데 회사 규모로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이 회사는 중소형주 작은 회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이온큐라는 회사를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알파벳보다 더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알파벳하고 아이온큐라는 회사의 덩치를 비교해 보면 알파벳이 250배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공격적으로 와우. 아이온큐에 더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바람이 불면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시다 보면 앞으로의 뭐 대박의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크게 흔들렸을 때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조금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라 이런 말씀이고요. 다만 특정 분야에 일부 먼저 그 양자 컴퓨터가 도입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전면적으로 우리가 우리 컴퓨터 앞에 양자 컴퓨터가 놓일 거는 제가 생각해도 한 20년, 30년은 걸릴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국방 분야, 그러니까 암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뭐 공군이나 이런 데에서 실제로 아이온큐하고 계약을 하면서
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연구 개발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데는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신약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의 먼저 도입은 사실 돈을 많이 들여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개인이 쓰는 상용화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4900님께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걸 최대한 쉽게 풀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파이팅! 이렇게 하셨는데 역시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한 큐에 풀어주신 김큐님이십니다.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궁금한 경제 이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조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